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가장 빨리 이 통증을 없앨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수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래서 다정한 의사 최봉춘 원장님과 함께 디스크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디스크 수술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든요. 저도 놀라고 친구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병원에 갔더니 C자여야 되는 목이 일자형이라고 네. 지금 이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제 친구 그냥 바로 수술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아니죠. 오. 아니죠. 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수술부터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보다 다른 어떤 치료를 해서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 친구한테 너 그 병원에서 지금 바로 수술하지 말고 다른 병원도 한번 돌아다녀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구해보고 또 그 처음부터 수술을 할 게 아니라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안 됐을 때 수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아닌 거네요? 아니, 수술도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죠. 오, 근데 네. 수술만이 완전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수술하지 않은 방법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누가 홍이 났다든지 뭐하면 잘라버려갖고 그걸 깨끗하게 하면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술하면 제일 깨끗하겠다. 한번 참고 싹 수술하면 끝나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처음부터 했을 때는 그 나중에 재발이나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마취도 해야 되고 회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보다는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요새 보면은 다 수술부터 하진 않죠. 그쵸. 뿌띠 성형이라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약간 여기가 고민된다 네. 싶으면 주사 먼저 맞아보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 수술할까? 하면 이제 수술하죠. 그렇죠.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눈이 작다고 무조건 크게만 하는 게 아니고 코 작다고 크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다른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그것이 만족스러우면은 수술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도 모든 병에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지 않는 방법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뭐 무조건 뭐 디스크 걸렸다, 뭐 목 디스크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듣지 마시고요. 물론 정말 빨리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허리 디스크나 뭐 때문에 마비가 지금 생겼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요. 네. 뭐 이런 거는 좀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대소변을 우리 보는 이런 마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수술적인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그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수술보다는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해보고 안 됐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건지 이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현재 그 통증이나 이런 어떤 문제로 해서 아픈 정도
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CT나 MRI나 여러 가지 엑스레이 영상을 봤을 때 그 디스크나 이런 것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나는 여기가 무지무지 아파 정말 꼼짝도 네. 못해갖고 아파갖고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근데 MRI나 이런 검사를 척 했는데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죠. 치료가 잘 안 난다고 그래도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거꾸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아픈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좀 불편은 해요. 근데 와서 치료했어요. 근데 MRI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큰 디스크가 있고 막 심각하고 많이 협착도 심해요. 본인은 별로 안 아파요. 그럴 그거 수도 수술해야 있어요? 될까요? 그래도 MRI 결과상 너무 막 크고 이러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너무 커갖고 정말 신경이 막 압박이 돼서 네. 간다 그러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크가 나빠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안 아프면 수술 안 해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 협착이 있고 심해도 통증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픈 환자분들의 증상 그리고 얼마나 활동을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비 증상이 있느냐 이런 거 그런 증상을 보고 이 증상이 심하지만 MRI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고 또 MRI가 아주 심해도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디스크가 크고 이렇게 굉장히 심하네요.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겠는데? 근데 환자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께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하면 통증이 잘 조절되면 디스크나 이런 게 큰 게 있어도 수술 안 하고 잘 지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원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 치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고 이런 통증이 올 수도 있죠. 또 목 디스크로 해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잘 돌아가지 않고 팔까지 저려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걸 목 디스크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리치료도 할 수 있지만 신경 치료를 합니다. 목에 신경에 있는 염증들을 잘 치료하는 신경 치료를 좀 하고요. 여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있는 관절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치료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신경 성형술이나 여러 풍선 합장술 이런 시술을 좀 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꼬리뼈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대개의 경우 이런 방법들로 거의 80~90%는 디스크 환자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술까지 안 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디스크 증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 원장님 찾아주시면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비수술 치료 진행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환자의 증상 그리고 MRI나 이런 상태의 상태 이거에 맞게끔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서 통증을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원장님 아픈데 무슨 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안 아프기만 하는 거지 치료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근본적인 치료가 이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 잘라버려야지 왜 그거 놔둬서 그냥 약 발라서 안 아프게 하는데 또 아플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재발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를 통증 치료를 해서 이게 없앤다고 연구에 가느냐 또 자르는 것만이 다 능사냐 이런 걸 얘기가 되는데요. 네. 아까 했듯이 통증을 치료를 하려면 디스크나 이런 것 주위에는 염증들을 잘 치료해야 돼요. 염증을 치료하면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증 치료한다면 잘 운동을 해서 관리해서 유지를 하면은
안 아프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다시 또 통증이 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통증 치료를 주사나 비수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자세 관리를 하고 운동을 잘 해주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발에 대한 얘기 아까 하셨죠. 네, 맞아요. 이 확률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수술한 사람들도 보통 2년 안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년 안에요? 수술을 해도요? 수술해도요. 꽤 높은 거 아니에요? 또 협착증 수술을 하고 협착증을 뭐 나사복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5년 안에 다시 어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인접 부위에 어떤 문제가 네.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동 관리를 잘 하셔야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네. 수술하지 않아도 운동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수술하거나 수술 안 하거나 똑같이 잘 통증이 없게 지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운동이네요, 원장님. 운동이죠. 네. 근골격계, 몸에 있는 근골격계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골격계를 받치고 있는 근육과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들이 자세히 잡아줘야지만이 통증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디스크 관련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경우가 다 수술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걸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걸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많은 치료를 했는데도 정말 안 됐고 수술을 꼭 해야 되고 마비 증상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쯤 수술하지 않는 방법도 충분히 치료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스크는 정확한 나의 상태 파악이 치료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병원 잊지 말고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스크 수술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면서 저도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갔어요. 통증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통증한 최봉추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3가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